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남구 중독센터 소속 회원으로서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족회원으로서 남편의 술 문제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23년째 단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적은 여러 번 있죠. 술 먹는 사람이 아픈 적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가장 큰 것이 90년, 98년도인가? 그 아내가 아파서 입원하고 있을 적에 회사 동료들이 위로금조로 제법 큰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대접하느라고 그 남광주 시장에서 해물탕을 대접하고 나서 그날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뭐 나쁜 건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배가 하도 아파가지고 디글디글 굴러다가 워낙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미련하게 그날은 넘기고 아침에 도청 앞에 있는 뭐 내과로 유명한 내과로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소장이 천공됐다고 빵꾸 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데 거치고 해서 결국은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크리스마스 전날 회식을 했고 크리스마스 날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창자가 이렇게 녹았냐고 80cm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성장기에 그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뭔가 그 자격지심에서 그렇게 살았고 고등학교 때는 등록금을 못 냈다고 미션 스쿨인데 등록금 못 냈다고 그 시험지를 걷어가는 그런 수모도 겪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그런 그 울분이랄까 분노감이 잠겨 있어서 그런지 술을 취하면은 어디 막 폭발하고 싶은 그런 성질이 있는가 봐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싸움은 덜 했었는데 크게 기억나는 것이 한 번은 27살 때인가 동대문에서 친구랑 술 마신 기억나는데 청계천 가다 있는 기억나는데 깨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갈비뼈가 몇 개 금가버리고. 그리고 알아봤더니만은 그 청량리역 부근에 불황하더라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래가 나는 비틀비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발피듯이 그렇게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내랑 결혼하고 났었는데 왜 그러는지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하여튼 뭐 얼굴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돼가지고 그때 누구를 이제 소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군지 알아야 소송을 하지.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그 불상사랄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남편이 술 문제가 있다는 걸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친정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미 남편의 술 문제를 알았을 때는 첫째 아이가 있어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 술 문제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바닥군에 갔을 적에는 이거 왜 그 술을 내가 마시기 싫은데 마셔야 되나 속으로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마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 같고 또 그 안 마시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그 모습도 보기가 미안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너무 자존심이 허락 안 되고 살아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안 되겠다. 내가 죽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뭐 때문에 다투고 나서
1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안방에서 저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딛고 창문 쪽으로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아들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고 그 아마 그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도 많지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요. 제가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큰애를 갖다가 그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둘이가 사이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들하고 같이 공놀이도 야구놀이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하이킹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애한테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을 꼭 이제 꼽자면은 아내가 큰애 훈육을 좀 어떤 문제로 훈육을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을 적에 처음에는 시작을 할 적에는 잘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직장 끝나고 나면 이제 술에 그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기가 없는 날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애가 하는 말이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격체돼 가지고 애한테 폭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고 애가 아주 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마 내가 그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 학교도 그 겉돌고 공부도 겉돌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큰애를 많이 때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남편도 술을 마시고 오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면 첫째 아이를 때리고 제가 남편을 말렸어야 했는데 작은 애가 장애로 아프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되고요. 그때 첫째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었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아내에게는 천만다행스럽게도 제가 물리적인 폭행, 주먹질 한다든가 박이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천만다행이고 그 대신에 언어적으로 아주 심한 폭행을 했어요. 제가 상대방이 들으면 마음 아파할 정도의 그런 것들 딱딱 꼬집어가지고 찔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물리적인 폭행보다도 아내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남편이 술을 마실 때 집을 자주 나갔어요.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지치고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몇 번이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서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를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지요. 정말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애가 가출도 자주 했고 아내도 가출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이혼하자 소리하고 그랬는데 한 울타리에서 어쩌면 다행스럽게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내면을 들어보면은 아들은 벌써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문제아가 되어가 있었고 아내와 나 사이는 말이 부부지 이거는 남남이나 같은 그런 아주 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 형태였지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 한번 간 것은 역시 단주 초기인데 저는 기분 좋게 단주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잔소리를 갖다가 했는가. 나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아내가 아주 듣기가 거북했는가.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갈란다고 그래요. 나 혼자 갈란다고. 뭔 소리냐 했더구만은 저 퇴직금을 받은 돈하고 내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에 들어있던 주식 같은 거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해도
투기성으로 아직 안 했어요. 사업 그 용도로 투자성으로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뚜껑이 팍 열려버렸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어요. 바로 마트로 뛰어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잡았는가 아니면은 술 코너에 가서 있었는가 한참 망설이다가 이상하게 AA가 떠올랐어요. AA 모임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몰라 다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그날은 AA에 못 가고 그리고 그 이튿날 AA에 갔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술을 갖고 갔더라면은 아마 저는 인생 쫑났을 겁니다. 제 그 충동, 그 과격한 성질에 그냥 안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했던 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주를 시작할 때 남편이 술을 다시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예전처럼 마시면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하지? 그때는 다시 병원을 입원하자고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남편의 단주가 1년이 되기 전까지 이 생각이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병원 알라논 모임에서 만났던 가족들도 남편이 단주를 하고 있지만 언제 재발을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가족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갈망이 술 충동이 올 적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우로 보면은 산행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행을 하거나 계속 걷거나 이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명상이지요. 저 약물이 도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AA 모임과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AA 모임에 나가다 보면은 그 같은 술 문제를 가진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술 마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요. 단주를 하고 단주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AA 모임을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기 전부터 AA 모임에 나갔어요. 그때는 가족 모임이 없어서 AA에 가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알아왔어요. 한 번은 요한병원에서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권유해 주셨는데 남편이 그걸 읽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눈길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 머리맡에 두곤 했거든요. AA 모임에서 알코올 중독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가자. 처음에 남편도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이 가자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몸에서 술기 빼고 죽으려고 갔던 것이 마침 알코올 전문 병원이라 거기서 처음에는 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문개에다가 술 문제인 분 한 분과 한 분이 우리가 있는 방에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얼굴이 눈동자가 풀려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이는 나보다 한 15년 정도 많게 보였는데 그분과 우연히 로비에서 바둑을 지었는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바둑을 잘 지어요. 나는 고민고민해서 한 수 놓으면 그냥 그분 툭툭 던져요. 툭툭 던지는데 너무 잘 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아버렸는데 그날 저녁인가
이분이 저녁 먹고 나서 샤워를 하러 가는데 사각 팬티 하나에다가 위는 아무것도 없이 타월 하나 어깨에 걸치고 갔다가 나오는데 발가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큰애기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주 어린애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알아보고 봤더니만 그분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환자였고, 그리고 그분이 전직이 교육자였고 훈장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저는 이상하게 죽으러 갔던 병원에서 단주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저는 술과의 인연을 끊게 된 그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AA 모임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제 느낌에 분위기도 어둑칠침하고 어떻게 사제 집단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전부 못난 사람들 같고 할 수 없이 가라니까 참석을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지하실인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처럼 듣기 싫어가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나랑 뭐 두어 사람밖에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지? 다음부터는 내가 나오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자 하고 1시간을 꼬박꼬박 채우다 보니까 AA라는 속성을 알게 됐어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발표를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술이 덜 깬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단주가 안정화된 사람들 얘기는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느 때부턴가 단주 AA 모임은 내가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될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 됐고, 그리고 AA 모임이 속에 어떤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싹트게 된 것 같습니다. 남구센터 프로그램에서 세차 그것도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세차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센터 생활을 못 하지만은 그 가끔 가다가 야외 활동이 있을 적에 아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고 또 연말 되면은 그 송년 모임 하면서 그 다른 분들과 같이 친교도 하고 아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단주를 하면서 단주 2년째부터인가 3년째부터인가 어떤 분이 단주조화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언제부턴가 운영자가 되어가지고 알코올 당사자 또는 이제 가족 또 이제 상담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접하는데 그 문제 있는 가족분들이나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권하는 게 센터를 권합니다. 센터 좋은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은 그분들한테 맡기지만은 A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A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서 도움 받으시라고 그럽니다. 그거 가면 돈도 안 드니까 센터가 어떤 곳인지를 그분들이 잘 몰라요. 일단 가르쳐 줍니다. 센터는 정말로 이거 술 문제 있는 분들에게는 풍랑을 피하는 등대와 같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식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편안한 곳이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처음에는 AA 모임이 사교 집단 같고 그랬지만은 언제부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평생을 같이 할 곳이라고 AA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광주 분이 그 단주조화라는 사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 가입을 했는데 컴퓨터를 취업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카페를 가입하게 되면서 컴퓨터 하는 법을 간단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운영자가 됐어요. 카페 지킴이가 되어가지고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저는
단주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제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병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AA 덕분에 어쩌면 기적적으로 단주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생활을 하자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AA 모임에 착실히 다녔고, 그리고 단주 카페에서 그 만나는 들어오는 분들한테 정말로 내 성의를, 내 경험을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좋은 말로 인도를 했어요. 그 AA에는 그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천천히 하자, 단순하게 하자, 나도 살고 남도 살자,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첫째, 그 메시지 활동, 병원 같은 데 가서 메시지 활동하는 것이 그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이기적이지만은 이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댓글을 갖다가 내 정성을 다해서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내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힘들면은 전화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돕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가족들 간에 너무도 큰 상처를 주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는 알라는 쪽으로 권합니다. 센터로 가면은 알려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 당사자들에게는 그 센터를 권하고, 그리고 그 외에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요즘은 너무도 중독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와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내가 뭐 단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의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가령 단주를 하려는 분들이 모인 어느 집단이 새로운 분들이 아니고 기존 멤버들만 계속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그 집단은 그렇게 아마 오랫도록 지속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분들이 옴으로써 더 튼튼해지고 발전되고, 그런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돕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는 거지요. 병원에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은 그 같은 병원에 가 있는 환자들 모습이 바로 나의 옛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은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지 활동이나 센터 활동이나 AA 모임 활동이나 사이버 카페 활동이라는 것은 나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가 다 같이 술 문제에서 해방되자는 그런 서로 돕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안 마시니까 가족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늘은 술을 몇 시까지 마시고 들어올까? 혹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술을 안 마신 지 23년이 됐잖아요. 예전보다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다 아들들이라 말을 부드럽게 못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표현도 많이 해요. 첫째가 결혼을 해서 한 번씩 보는데 아빠가 술을 끊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가 남편의 단주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작년에 팔순이라고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술을 마실 때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여행이죠. 5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술 문제에 있는
당사자나 가족분들이라면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센터나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나 너무도 많습니다. 가서 무조건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청하시면은 무료로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결정을 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술 끊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만 있으면은 술과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 걸으시면은 분명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맑은 정신으로 술 주정뱅이 모습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